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정보로서 종합빌딩 공사업체 선정 방법 2편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2편으로 지난 1편에서는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 2편에서는 6번에서부터 10번까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는 공사업체 선정 요령에 대한 자료도 많은데, 저는 현장에서 직접 수많은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면서 느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며,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건축을 하시려는 여러분들이나 또 이런 부동산,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지난 1편에 이어서 6번째로 공사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건축주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대략 해당 건물에 대한 실적이나 경험, 전문성과 세분화, 회사 현황과 능력, 현장 대리인, 즉 현장 소장을 말하는 것이죠. 등과 함께 제한하는 공사비 등을 평가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느 항목에 더 비중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중요할 텐데, 대체로 그동안 겪어본 많은 건축주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비용, 즉 공사비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자금이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꼭 싸다고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7번째로 적정 공사비와 LCC 비용, 즉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공사비에 관해서는 얼마 전 만든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사실 적정한 자재와 적정한 인건비 그리고 적정한 경비 등을 적용한다면 적정한 공사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반 건축주들이 업체에서 제안하는 공사비나 공사비 내역서를 검토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LCC 비용이라는 것인데, 이는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LCC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약자로서 굳이 번역한다면 생애주기 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는 그 건물의 최초 건축 비용과 그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 즉 냉난방비, 수리비 등 유지 관리비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건물을 지을 때 값싼 공사비로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건물을 사용하면서 냉난방비나 수리비 등 유지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면 결국 싸게 지은 것이 결코 싼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다른 상품과 같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은 다른 상품보다도 건축에 있어서는 더 심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번째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건축주마다 다르지만 아는 사람이나 누군가의 소개를 받거나 또 몇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비 등을 비교해 보는 방법 등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누군가 아는 사람과 공사를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업체가 비록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건축이라는 것이 수많은 공종과 작업자들에 의해서 오랜 공사기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결정을 하고 협의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런 업체는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도 없어서 대부분 좋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소개해준 사람까지 잃게 되는 사례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어느 업체로부터 공사 내역서도 없이 막연히 전체 공사비로 또는 평당 공사비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는 자재나 품목의 기준이 모호해서 자재를 선정하거나 마감 공사를 할 때마다 분쟁의 소지가 많고, 또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아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공사 물량 산출과 적정한 자재비,
인건비, 그리고 경비 등을 적용한 공사 내역서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는 공사 내역서의 모든 자재의 물량과 특히 단가가, 즉 자재의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공사를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하므로 비교적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건축주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얼마나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하고 적정한 자재비, 인건비, 경비 등을 적용해서 공사 내역서를 만드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견적을 한다고 모두 수주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악의적이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업체는 물량을 산출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로움으로 대충 물량을 산출해서 아이템을 누락시키거나 자재나 인건비 단가도 낮게 적용해서 아주 낮은 공사비로 제한했다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갖가지 이유와 핑계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사 내역서를 책임있고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해 물량 산출과 각종 단가도 정확하게 적용해서 꼼꼼하고 실수 없이 만들어 제안하는 업체는 자연히 공사비가 높아져 오히려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일반 건축주들이 그런 공사 내역서나 공사 계약서 등을 정확히 검토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고 우선 공사비가 낮은 업체로 마음이 쏠려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는데, 이런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CM이나 PM은 훌륭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이러한 일반 건축주들이 업체에서 제안하는 공사비나 공사비 내역서, 그리고 회사 상황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또 공사 계약서 내용 검토와 공사 체결 방법, 그리고 공사 진행 중 특히 공사비의 지급, 건물의 품질 관리, 하자 관리 등도 대단히 중요한데, 일반 건축주들로서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직장이나 자기 사업관계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경우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대행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CM, 즉 Construction Management, 공사관리라고 하는데, 또는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사업관리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도는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공사인 경우 이 PM 제도가 의무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에서도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는 주로 설계를 한 건축사가 이 CM이나 PM을 맡아 하는 것이 좋은데, 건축사에게 설계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이 PM까지 맡긴다면 그 건축사는 바로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으로서 가장 건축주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도 그 건물과 건축주를 잘 이해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시공자 선정을 도와주며 건축 경험이 부족하고 직장과 자기 사업에 매여 있는 건축주를 대신해서 공사 내역서를 검토해주며 공사 계약서 검토와 공사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 중 공사가 완료된 부분, 즉 기성을 확인해서 공사 지급 승인을 해줌으로써 공사비가 떼이거나 사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해주며 공사 진행 중 공사의 품질 관리와 준공 확인을 비롯한 하자 여부 확인 및 하자 관리 등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반 건축주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공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공사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는 물량 산출이나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 내역서 작성에서부터 긴장할 것이고, 또 선정된 공사업체도 이 CM이나 PM이 공사를 관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 등을 잘 활용하거나 또는 공사업체 선정 시 전문성이나 세분화된 회사로 믿을 만한 업체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일단 업체가 정해지면 이제는 파트너로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와가며 좋은 건물을 건축하는데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업체는 공사 때만이 아니라 공사가 끝난 후에도 하자나 건물 관리 등으로 건물주가 그 건물을 소유한 기간 동안은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갑과 을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모로 건축주에게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자, 이제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좋은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지난 1편에서는 첫 번째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의 현실, 두 번째로 건설업자의 종류와 상가주택, 세 번째로 공사업체의 전문성과 세분화, 네 번째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이 문제라는 것과 다섯 번째로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기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편으로서 여섯 번째 공사업체 선정 기준, 일곱 번째 적정 공사비와 LCC 비용, 여덟 번째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아홉 번째로 CM이나 PM은 훌륭한 대안이다. 마지막 열 번째로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요령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내 집을 짓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그러므로 좋은 설계자나 공사업체를 만나 내 집을 즐겁고 행복하게 진행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건축, 특히 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좋은 건축 전문가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과 저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